미국 대표 수학 영재. 한국 폐교 직전 고등학생에게 참패.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암산 천재 고등학생 때문인데요. 수학 올림피아드를 비롯 전 세계 수학 대회를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 학생의 정체.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김진호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17살 학생이었죠.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30명밖에 안 되는 폐교 위기의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호야, 너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교장 선생님의 흥분된 목소리에 저도 놀랐습니다. 경북 지역 교육청과 미국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연계한 특별 장학 프로그램이었죠. 아직도 그날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알려드렸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아버지, 제가 미국 학교에 가게 됐어요. 폐암 치료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고 간호조무사로 밤낮 없이 일하시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셨어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미국 뉴잉글랜드의 명문 사립고등학교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 서 있었죠. 낡은 교복을 입고 할아버지가 쓰시던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래서 넌 한국에서 왔다고?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야? 금발의 남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장학생으로 왔습니다. 그 순간 교실에 웃음이 퍼졌어요. 장학생? 너 같은 시골뜨기가?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첫 수업은 영어 문학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교실 앞으로 불러 자기소개를 시키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진호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안동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뒤에서 누군가 허수아비라고 속삭였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방에서 아버지가 주신 낡은 주산 노트를 꺼냈어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제게 이어진 보물 같은 노트였습니다. 주판 원리를 이용한 암산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손때 묻은 노트를 넘기며 결심했어요.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어.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미국의 밤하늘 아래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펼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은 최악이었지만 내일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둘째 날 수학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교수처럼 생긴 베넷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까슬까슬한 회색 수염과 두꺼운 안경테가 인상적이었죠. 오늘은 특별히 퍼즐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칠판에 긴 숫자들의 나열과 복잡한 방정식이 적혔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서둘러 태블릿과 계산기를 꺼냈지만 저는 그저 연필과 종이만 들고 있었죠. 이 문제는 대학 입시에도 나올 수 있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빴죠.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주산 암산법을 떠올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주판 알이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며 계산했어요. 5분쯤 지났을까 손을 들었습니다. 미스터 킴? 풀었나요? 베넷 선생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답은 2387입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베넷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제 답안을 확인하셨어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었죠? 계산기도 없이? 주산으로요.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베넷 선생님의 안경 너머로
흥미로운 빛이 번쩍였어요. 반면 다른 학생들의 표정은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걸을 때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는 모든 수학 공식을 암기하나 봐. 한국에서는 로봇처럼 공부한다며? 암기의 천재인가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가슴이 아팠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해는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안동에서도 다른 학교 학생들이 시골 학교 천재라며 놀리곤 했었죠. 그날 점심시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동양인 얼굴이었지만 완벽한 미국식 영어를 구사했어요. 난 클로이 장이야. 수학 시간에 내가 푼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정말 궁금해. 클로이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학교에서 최고 성적을 자랑하는 학생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냥 계산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흥미롭네. 우리 학교에 도전자가 생겼군. 클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말에서 경쟁의식이 느껴졌어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증명이 필요하겠구나. 일주일이 지나고 제 존재는 학교 내에서 조금씩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학 시간마다 제가 보여주는 암산 능력에 호기심을 갖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하지만 클로이 장은 달랐어요. 그녀의 시선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클로이가 친구들과 함께 제 테이블 근처에 앉았어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이번 수학 올림피아드 대표는 확실히 내가 될 거야. 3년 연속이잖아. 클로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 한국에는 어떡할 거야? 꽤 대단해 보이던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 진짜 실력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이야. 그리고 저 애는 영어도 서툴러. 복잡한 영어 지문 문제는 절대 못 풀 거야. 가슴이 조금 쓰렸지만 계속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 게시판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수학과학 심화반 모집 마이너스 6월 대학 연계 수학 캠프 참가자 선발.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선발 시험 영어 에세이 문제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전략이 감지되는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점심시간 클로이가 직접 저에게 다가왔어요. 진호, 수학 심화반 신청했어? 너같이 특별한 학생에게 좋은 기회일 텐데.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신청할 거예요. 영어 에세이가 반영된다는 거 알지? 문제를 이해하는 게 반이라서. 클로이의 목소리에서 작은 승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영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수학 용어와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계속 외웠어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 영어가 서툴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클로이의 아버지가 학교에 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클로이의 아버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학교 이사회 멤버이자 매년 수학 컨퍼런스를 후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클로이와 아버지를 마주쳤어요. 클로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 학생이 한국에서 온 김진호야. 수학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 클로이의 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 심화반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업 경쟁이 아니야. 클로이에게는 지위와 명예가 걸린 문제인 거지. 하지만 저에게도 증명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제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죠. 수학 심화반 선발 시험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첨단 계산기와 태블릿을 꺼내놓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연필과 종이만 챙겼습니다. 계산기 안 가져왔어? 옆자리 학생이 물었어요. 필요 없어요. 제 대답에 학생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고 예상대로 영어 지문이 긴 문제들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천천히 읽고 핵심 개념을 파악했습니다. 주산 노트에서 배운 암산법을 활용해 풀어나갔죠. 마지막 문제는 특히 복잡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빴지만 저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주판 알을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시험이 끝나고 다음 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게시판 앞에 모인 학생들 사이로 빠져나가 제 이름을 찾았어요. 1등 김진호, 2등 클로이 장.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 지문을 어려워했음에도 1등을 했어요. 복도에서 클로이와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운이 좋았네. 그녀는 짧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다음 주 학교 수학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프에는 다른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참가했어요. 첫날 지도교사인 블레이크 박사님이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주목할 학생이 있습니다. 김진호 군은 계산기 없이 모든 문제를 푼다고 하네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부끄러웠지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캠프 중간 평가에서도 1등을 했어요. 학생들은 저를 신기한 동물을 보듯 쳐다봤고 일부 교사들은 제 방식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계산기 없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지? 뭔가 트릭이 있는 게 아닐까? 교사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클로이와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죠. 다음 날 아침 캠프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학생이 시험 전 문제를 미리 보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누가 쓴 글인지는 몰랐지만 모두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시판의 익명 제보 이후 캠프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학생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교사들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선생님들이 저를 캠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진호, 솔직하게 말해봐. 어떻게 문제를 미리 알았지? 블레이크 박사님이 물었어요. 저는 문제를 미리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배운 방식대로 풀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답안지를 보면 중간 과정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풀이하는데 다른 교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요. 주산 암산법으로. 설명을 시도했지만 교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억울함이 북받쳤지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캠프 활동은 계속하되 당분간 시험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클로이와 마주쳤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살짝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익명의 제보가 누구였는지.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안동의 하늘과 같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서랍에서 아버지가 미국으로 오기 전 주신 편지를 꺼냈습니다. 진호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환경이 너를 바꾸게 하지 말고 내가 환경을 바꿔라. 우리는 가난하고 시골에 살지만 그것이 내 한계를 정하지는 않는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차별과 편견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란다. 글자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폐암 치료로 힘드신 와중에도 저를 위해 써주신 편지였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가 환경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 위에서 결심했어요. 다시 증명하겠다. 어떤 의심이 있더라도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겠어. 다음 날 블레이크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주사 남산법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내주세요. 박사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복잡한 문제를 내주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계산한 후 답을 말했습니다. 정확했죠. 믿을 수 없군. 박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암산법을 어디서 배웠지? 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그리고 저에게 이어진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산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블레이크 박사님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의심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내일 전체 앞에서 이 방식을 보여줄 수 있겠니?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다음 날 캠프 강당에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이 무대 위로 저를 불렀어요. 오늘은 특별한 시연이 있겠습니다. 김진호 군이 한국의 전통 암산법을 보여줄 겁니다. 긴장되었지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교사들이 다양한 계산 문제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각 문제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주판을 움직였습니다. 답을 말할 때마다 강당에는 놀라움의 한숨이 들렸어요. 놀랍군요, 진호. 왜 계산기를 안 쓰나요?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제가 배운 방식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마음을 써서 푸는 법을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계산기는 답만 알려주지만 주산 암산법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해줘요.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 하나하나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 수학 챌린지 최종 선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블레이크 박사님이 봉투를 열었어요. 이 문제는 매사추세츠 공가대학에서 제공한 최고 난도 문제입니다. 문제지가 배부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제를 읽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방정식과 함수가 가득했죠.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집중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접근했어요. 3분이 지났을까 손을 들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블레이크 박사님이 제 답안지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를 알면 단순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어려운 문제도 작은 조각으로 나누면 쉬워진다고 하셨어요. 블레이크 박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군요. 캠프가 끝날 무렵 미국 수학 챌린지 참가자 명단이 발표되었어요. 제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클로이도 명단에 있었죠. 그녀는 이제 저를 직접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었어요. 선발된 후 특별 훈련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지 않고 제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전국 대회였죠. 수학 챌린지를 준비하는 동안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수학 문제 풀이법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몇몇 학생들이 제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진호, 혹시 내가 사용하는 암산법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놀랐지만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방과 후 빈 교실에서 학생 4명에게 기본적인 주산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주판이야. 처음에는 이걸 실제로 사용하고
나중에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계산하는 거지. 학생들은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교실이 가득 찼어요. 블레이크 박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진호, 정식으로 한국식 수학 클럽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진호 수학 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모여 한국식 암산법과 문제 해결 방식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학생들이 점차 진지하게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어느 날 클로이가 클럽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대감이 없었어요. 물론이지. 최대한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클로이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암산법이 어릴 때부터 전해져 내려와?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어온 방식이야. 시골이라 최신 계산기가 없었거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클로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내가 너무 경쟁적이었나 봐. 사실 내가 첫날부터 신경 쓰였어. 내 자리를 위협할까 봐. 그녀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나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 모두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고 느꼈으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클로이는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항상 최고여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아버지의 병과 안동의 작은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이야. 처음에는 내가 미웠지만 내 스토리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클로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클로이도 정기적으로 클럽에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도 함께 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블레이크 박사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진호, 내 수학 클럽 활동이 지역 신문에 실렸어. 한국의 지혜가 미국 교실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야. 기사를 읽어보니 제 이야기와 함께 한국의 수학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산을 활용한 암산법이 두뇌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학교 복도를 걸을 때도 더 이상 허수아비라고 부르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대신 헤이, 메스 지니어스 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생겼죠. 처음으로 이곳에서 소속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 목소리는 약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진호야, 아빠는 항상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한국의 정신을 미국에 전하고 있다니 더할 나위 없구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최고 수학 챌린지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단순히 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부심, 그리고 한국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미국 수학 챌린지 전국 결승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뉴욕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로 가득했어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는 저와 클로이를 포함한 3명이 참가했습니다. 긴장되지 않아? 대회장으로 걸어가며 클로이가 물었어요. 많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레기도 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내가 우승해도 이번엔 질투하지 않을게. 클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대회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차 필기시험, 2차 팀 경쟁, 그리고 마지막 3차 결승전이었죠. 1차 시험에서 저와 클로이를 포함한 10명이 최종 결승에 올랐어요. 결승은 무대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중석에는 수백 명이 앉아 있었고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응원했죠. 웨스트필드 아카데미 학생들은 놀랍게도 한국어로 파이팅! 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제, 저와 클로이만 남았습니다. 점수는 동점이었어요.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고 최종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MIT 교수진이 특별히 준비한 것으로 고등학생들에게는 극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문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복잡했어요. 클로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문제풀이 시간은 15분. 클로이는 즉시 계산기와 태블릿을 활용해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환경이 너를 바꾸게 하지 말고 내가 환경을 바꿔라.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겉보기에는 복잡했지만 결국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주산 원리를 적용하니 문제가 단순해졌어요. 3분 만에 풀이를 완성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관중석에서 놀라움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심사위원들이 제 답안을 검토했고 곧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김진호 군이 미국 수학 챌린지 우승자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웨스트필드 학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진호를 외쳤습니다.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클로이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 진호. 내가 우승할 자격이 있어. 고마워, 클로이. 너도 정말 대단했어. 그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뒤돌아보니 블레이크 박사님과 함께 클로이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진호군, 놀라운 재능이야. 우리 대학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나? 클로이의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내 이야기를 들었다. 시골 학교 출신으로 이런 성과를 내다니. 정말 대단해.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이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창밖으로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동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온 김진호는 이제 미국 최고의 수학 영재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학 실력이 아니라 편견과 의심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트로피 옆에 아버지의 주산 노트를 놓았어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던 그 낡은 노트북. 환경이 저를 바꾸게 하지 않고 제가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요. 미국 뉴스에서는 한국 시골 소년, 미국 명문고를 감동시킨 날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승리는 트로피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 뿌리를 잃지 않은 채 새로운 세계에 적응한 것이었어요. 다음 학기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는 한국식 암산법 정규 수업이 개설된다고 합니다. 제가 바꾼 작은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즐거운 시청 되셨나요? 한국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학 강대국인데요. 이 의견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수학을 비롯 여러 영재를 배출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또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